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의사 김창주고요. 어, 이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을 좀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비급여, 예, 이 비급여 환자분들을 좀 관리를 하거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급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1부는 검진. 네, 1부는 이제 검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네, 잠깐만. 네. 1부는 이제 검진 위주로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2부는 좀 이제 한의원에서 어떤 검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의원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2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네, 정말 한의원에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어, 이제 오늘 포인트는 혈관 나이, 무릎 연골 나이, 이제 복부 지방, 예, 복부 지방에는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초음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평가를 하는데 측정이 이거를 다 측정을 해도 혈관 나이 측정, 무릎 연골 나이 측정, 복부 비만 측정, 예,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측정, 위장의 연동 운동 측정이라든지 위장의 두께, 그다음에 지방간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한 5, 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숙달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분이면 다 모든 걸 다 검사를 다 끝내버리고요. 숙달이 좀 안 되신 분들은 한 7, 8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은데, 네, 숙달이 되면, 네, 5, 6분. 예, 정말 숙달이 많이 되면 거의 한 2, 3분에 다 예, 검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 자료로 토대로 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요. 네, 수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경동맥의 혈관의 두께, 수치를 보여주고, 무릎 대퇴연골의 두께, 수치를 보여주고, 피하지방, 내장지방 두께, 수치를 보여주고, 위장의 점막의 두께라든지 연동운동의 횟수,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요. 네. 그 수치를 보여준다, 나와서 이제 검사 결과가 쭉 나오면, 이 검사 결과 했을 때, 이렇게 뭐 양호, 높음, 위험, 이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 의미를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관 나이가 안 좋고 지방이 많다. 그럼 뭡니까? 대사위험과 혈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상담을 하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은 분이 예, 연골 두께도 좀 안 좋아. 그리고 BMI라든지 복부 비만도 높아요.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렇죠. 이 체중의 과부하로 해서 무릎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무릎만 보강하는 게 아니고 무릎 보강과 더불어 체중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 네. 조합이 또 있습니다. 조합이. 그래서 수치를 보여주고 결과가 나오면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치료, 관리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재내원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네. 오늘 어떤 거를 할 거냐? 5가지입니다. 네, 5가지. 5가지. 그래서, 어, 5가지요. 그래서 혈관 나이는 경동맥의 IMT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뭐, 예, 왼쪽에 있는 경동맥의 혈관 두께, 내막, 중막 두께.
오른쪽에 있는 경동맥의 그렇죠. 중막의 두께를 체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퇴연골은 대퇴, 무릎 연골 라인은 대퇴연골.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은, 음, 컨벡스로 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동시에 재지거든요. 좀 이따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께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내장 지방은 또 지방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까지도 같이 체크합니다. 네, 그렇죠. 지방간까지 같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명치의 바로 아래에서 위 유문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문부의 두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위치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염증이 있는지, 소화력이 어떤지,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환자한테 상담은 좀 예. 그래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아마 이것만 따로 실습하는 세미나도 이거는 이제 그 오프라인 세미나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만 그냥 원장님들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다섯 가지만 계속 오시면 숙달이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실습 세미나만을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자주 뵙나요? 그렇게 하면? 뭐, 원장님들이 뭐, 어렵진 않은데, 예. 그래서, 나는 혼자서 못하겠는데? 영상만 봐서는 내가 못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네,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는 이제 경동맥, 예. 그래서 경동맥이 IMT가 이제 인티마 메디아 시크닉, 내막과 중막의 두께거든요. 이 두께를 통해서 혈관 나이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그의 유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플라그가 있는지, 예. 그래서 플라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혈관벽의 노화, 예. 그렇죠? 어, 환자분한테 경동맥 IMT라는 단어보다는 혈관벽 노화라는 얘기를 쓰면 더 환자분들이 더 와닿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렇죠. 경동맥 IMT라고 딱 하면 알아듣지만 그렇죠. 환자분이 경동맥 IMT가 뭐야? IMT가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혈관벽 두께를 측정할게요. 그럼 뭡니까? 혈관벽 노화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야, 직접 나를 봐서 혈관 상태를 보는구나라고 바로 와닿거든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플라크에 있는 유무를 통해서 뭔가 순환이라든지 혈류의 문제 이런 거를 또 보고요. 그다음에 무릎 연골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초간단으로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대입하면 되게 각 나이별로 그 1,500명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거든요. 네, 1,500명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고, 대퇴연구 같은 경우는 인종으로도 좀 달라지고, 성별로도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1,500명 대상을 한 논문의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죠. 예, 그 1,500명의 그 남자, 여자의 각 나이대별로의, 그렇죠. 그 평균보다 어떤지, 두꺼운지 얇은지, 얇으면 몇 프로 정도 얇은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환자분들이, 어, 네, 무릎 연골 라인은 40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또래보다 지금 98%로 2% 정도가 좀 다운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와닿았죠. 네. 그리고 무릎 연골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한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쿠션이다. 예.
쿠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인데 얇으면 얇을수록 쿠션이 안 좋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환자분들이 아, 얇으면 안 좋고 두꺼우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진피에서 근육 사이가 있는 피하 지방이고요. 아무래도 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갔어. 피하 지방이 많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체형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특정 피하 지방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강의 때는 이때까지 강의 때는 정말 초간단으로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을 알고 있으면 이만큼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장님들한테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려야지 예, 다릅니다. 예, 최신 거예요. 가장 최신 거. 올려준 자리하고 강의 자료 틀립니다. 네, 예, 다릅니다. 네, 어, 요, 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예, 비만도도 알 수가 있지만 특히 체형에 따라서 좀 더 달라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엉덩이가 발달이 된 분들은 엉덩이 피하 지방이 많고 배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 배 피하 지방이 많고 가슴 쪽에서 이렇게 발달되는 가슴 쪽에 있는 피하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복부의 피하 지방 측정하면서 그렇죠. 체형, 배 중심적으로 발달이 돼 있다. 또는 체지방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 지표를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내장 지방은 그 근육에서부터 복부 내동맥 전벽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네, 오늘 측정하는 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근육에서부터 복부 내동맥 전벽까지 후벽까지 하는 논문이 있는데 후벽하는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저의 기준은 다 전벽까지입니다. 다 전벽까지예요. 전벽. 복부 내동맥의 전벽까지 해서 피하 지방은 진피에서 근육 사이. 특히 복부 같은 경우에는 진피에서 리니아이바 백색선까지 재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은 리니아이바 백색선에서부터 복부 등맥 전벽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사 질환과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두꺼운 사람들은 지방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도 같이 좀 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보는데 간단해요. 이거 보고 나서 옆으로 바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초음파를 봅니다. 위장의 초음파를 봐서 위장의 점막의 두께를 보는데, 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밥을 먹고 나면, 예, 가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장의 벽이 좀 잘 안 보여요. 위 점막 벽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위장은, 그쵸. 내막층, 네, 그다음에 점막층, 점막하층, 뭐 이렇게 근육층, 그다음에 장막층 이렇게 다섯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에코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 초음파에서는 이제 저에코로 하나로만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고에코가 뚜렷하게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뭐 가스라든지 음식물 때문에 저에코 위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코 있는 부분을 체크해요. 그래서 점막이 좀 두꺼워져 있는지. 점막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은 위험, 위궤양을 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위유면부의 움직임을 봅니다. 예, 움직임은 이제 미주신경, 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논문 제목에도 저 뒷부분에 또 나와요. 예, 아마 뭐 이렇게 뭐 연동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예, 제가 다 써놨습니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공리가 끝나면, 아, 뭐 어디에서 이렇게 발췌했냐. 혈관 라인은 여기 논문에서 발췌가 됐고요. 예, 여기 스터디에서 발췌됐고, 대퇴 연구는 여기 스터디에서 발췌가 됐고요. 그다음에 복부 지방은 요거. 그다음에 위장 초음파는 뒷부분에 또
자료 나오면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구에서 이게 발췌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동 운동을 좀 체크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부교감 신경, 네, 그죠? 이 이제 활발하면 식후 두세 시간 이내, 예, 1분에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5, 6회 정도 보여요. 원장님들께 우리 실습을 해보면 5, 6회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위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부교감의 활성화를 체크하는 방법이 위 연동 운동을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유흥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떨어져 3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통 3회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회 이하로 떨어지면 그렇죠. 위 연동 운동이 떨어져서 부교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은 그 뭐라고 합니까? 담적, 식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위 연동 운동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좀 환자분한테 이 뭐 어렵지 않은 네, 그렇죠. 어렵지 않은 검사 기계로 측정 기계로 환자분한테 이렇게 한 방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환자분들이 금방 이해해서 내 몸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재게 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몸의 상태를 숫자라든지 영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제 검사부터 이제 상담까지의 흐름은 이제 접수를 하죠. 그래서 환자분 이제 뭐 초진이 왔다든지 뭐 재진이 왔다든지 약상담이 왔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해요. 그래서 접수해서 기존 정보를 기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알고 나서 초음파 측정을 합니다. 초음파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요. 이 검사 결과지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요. 네. 그래서 비급여 상담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원칙은 확정 진단이 아니고 이제 초음파 기반으로 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이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개념. 네. 그래서 설명은 되게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정상, 주의, 관리 필요, 고위험 이렇게 짧게 그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만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뭐 증상과 뭐 생활 습관, 뭐 검사라든지 치료 계획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경동맥 IMT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리니어 초음파로 합니다. 리니어 초음파로. 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을 하고요. 음,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 경동맥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경동맥으로, 네, 경동맥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들면서는 좀 못하니까 한번 측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네, 이 부분이, 네, 약간 이제 내막이고요. 고액고 있는 부분이 내막이고, 아래가 이제 중막이거든요. 이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측정을 합니다. 뭐 두세 군데 정도, 뭐 두 군데 정도 많이 측정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측정을 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막과 중막 두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군데 정도 체크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0.50,
0.5일이 나왔어요. 네, 0.50, 0.5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예, 오른쪽. 그러면 이제 0. 평균 내면 이제 0.51 오겠죠. 아, 505겠죠. 0.505, 505겠고. 왼쪽 한번 좀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고개를 돌려서를 못, 원래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개를 잘 못 돌려가지고 그래요. 원래는 고개를 돌려서 해야 됩니다. 이 장축이 잘 안 따져. 이쁘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걸, 괜히. 네, 이렇게 하니까 잘 따지네요. 이렇게. 잘 따졌어. 너무 잘 따졌어. 음, 됐어요. 잘 따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따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네, 내막, 중막 두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높네요. 0.55, 0.55. 네. 그래서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 경동맥, 왼쪽 경동맥을 찍어서 이제 장축 영상에서 후벽입니다. 전벽이 아니고 후벽. 예, 내막은 약간 이렇게 고에코가 나타나고요. 중막은 이렇게 저에코가 나타나. 요 두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좌우 두께를 체크해서 이제 평균을 내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예, 0.505, 5일이라고 할게요. 0.5일. 여기는 0.55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남자. 네, 177, 78kg. 네, 피로. 네, 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0.5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0.51이 나왔거든요. 네, 플라그는 없었습니다. 플라그는 뭐 의심 없다. 이렇게 해서 네, 평가를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냥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추정 혈관 나이가 이제 43세.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0.5, 오른쪽은 0.51인데, 뭐 좌우차가 심하게 나면 다시 재검이 필요하지만 심하진 않아서 평균은 0.53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이거 하면, 어, 측정 오차가 크지 않나요? 아니, 해보시면 아실 텐데. 해보세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이 원장님이 영상을 수직으로 해야지 만약에 빗게 맞으면 오차가 납니다. 수직으로 하셔야 돼요. 수직으로 완전히 내막은 고에코, 중막은 저에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있으면 사선으로 맞으면 두껍게 나와요. 그러면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원장님이 오차라는 거는 그 오차 같은데요. 원장님이 이 빔의 영상에 대한 오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석태 원장님 맞죠? 원장님의 그 손의 각도의 오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음.
길이가, 아니, 길이 잘 때 그렇게 오차가 손이 떨리는 분들은 오차가 생길 텐데 오차가 생기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확대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차가 생기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이 이제 0.5인데, 그렇죠. 평균 대비 0.02. 예, 약 43세다. 아,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또 환자한테 이제 설명할 때 IMT랑 못 알아들으니까 혈관벽, 혈관벽이 나이에 비해서 두꺼워졌는지 보는 검사고, 혈관 노화와 순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서 자세하게 검사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혈관 나이는 뭐 추정치고, 뭐 플라그, 혈압, 혈당, 지질, 흡연력 이런 것도 같이 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좀 주의 문구 이렇게 좀 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한국인 아리랑 연구 논문에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55, 그 이하는 없고요. 네, 0.5, 0.59, 0.66. 여자는 0.48, 0.55, 0.63. 이게 이제 기준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논문에서 보면 데이터를 뽑으니까 한 1년에 0.0006씩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게 이제 논문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설명을 해갖고 환자분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T가 같은 연령대 때 0.12가 두껍다. 이러면 실제 나이보다 내막과 중막의 길이 재는 포인트는 자세히 확대해서 알려주세요가 뭐죠? 음, 아니 이렇게 쓰면 아니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잖아요. 옆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확대가 되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확대가 요 화면에 확대가 돼요. 그렇죠. 확대가 되니까 내막 그렇죠. 요 내막 하얗잖아요. 하얀 부분. 그다음에 중막은 저 있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내막 위에서부터 중막 아래까지 이렇게 재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예. 이제 경동맥 결과 판정은 어, 정상보다 뭐 비슷하다. 뭐 같은 나이대에 비슷하다. 그럼 양호. 평균보다 좀 더 두껍다. 주의. 뚜렷하게 두껍다. 관리 필요. 그다음에 1.1mm 이상이거나 플라그로 좀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 평가고 이제 추적 관리가 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과 비슷하면 연령대가 비슷한 수준이다. 조금 높으면 주의라고 뜨고 노화가 시작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 뚜렷하면 당수한 관리하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당이라든지 복부지방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같은 경우는 11mm, 28mm 이런 거는 플라그입니다. 플라크. 네. 그다음에 대퇴연골 두께입니다. 네. 대퇴연골 두께는 어, 이게 대퇴연골이 이제 인종마다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온 논문은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갖고 와서 지금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논문 그러니까 이 1,500명 대상으로 했더니 예,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뭐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최신 논문에서는 아니, 최신 논문이 아니고 가장 이제 데이터가 많은 논문은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1,500명 대상으로 했더니 20대에서는
평균 냈더니 2.06. 네. 한국인. 30대에서는 1.84. 40대에서는 1.91. 50대에서는 1.970이 떠. 네. 그다음 여자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보시면 30대가 더 얇잖아요. 이거 아마 인원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인원대가 좀 적어서 그런가 모집 구간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사실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께 연골, 대퇴 연골 두께는 이제 무릎의 이제 연골 라인 네, 측정하는 건데 무릎을 이제 굴곡을 해요. 네, 굴곡한 상태에서 이 관절 연골은 배열이 일정해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초음파가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기 때문에 돌아올 신호가 없어서 검게 나와요. 검게. 네, 검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뼈는 하얗게 나오고. 그래서 요 검은 두께를 측정하는데 내측, 가운데, 외측 세 군데를 재서 평균을 내서 점수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측정을 하고 이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두꺼운지. 그 예를 들면 뭐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10%가 두껍다? 아니면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10%가 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나이대에서 그죠. 모집단에서 연골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볼 때 물이 찼는지 골격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어, 어떠냐? 이제 각 나이별로 대표하는 연골 두께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의 예, 얌냐. 그래서 정상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95%는 양호, 95% 이상은 양호, 85%에서 94%에서는 주의, 75%에서 84%는 감소, 65에서 74는 중도 감소, 65% 미만은 고도 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네, 측정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이거 잘 못하겠는데? 이거 뭐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고, 원장님이 혼자서 잘 하실 분들은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열 테니까, 그때 실습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5가지 검사를 한 번에 하루에 계속 반복해서 하게끔 저희가 좀 시킬 생각입니다. 네. 그 실습 받으면 아니, 실습 받으면 재밌죠? 어때요? 실습 받으면? 그래도 이런저런 보면서 또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하니까 또 재밌잖아요. 여기 원장님 중에서 저를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여기를 한두 번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줌이라고 하지만 원장님들이 이렇게 워낙 다 많이 뵀던 분들이라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구부려요. 네, 구부린 다음에 이제 측정할게요. 네, 측정. 요거는 이제 근고일계로 하고 나서 네, 한 50 정도로 다이나믹 레인지는 50으로 경동맥 혈관은 60. 네, 60으로 하면 되게 잘 보여요. 60. 다이나믹 레인지 DR을 60으로 하면 좋고요. 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만 하면 되게 잘 보입니다. 네. 한번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화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서 할게요. 원장님 보시면, 이 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 뼈가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흐리게 하면 안 돼. 수직이 돼야 돼. 이렇게 수직이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딱 선명하게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직으로, 항상 수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네, 뼈에 수직으로 쫙 할게요, 제가. 네, 수직을 했더니, 네, 이런 거를 딱 봤습니다. 네, 수직을 했습니다. 네, 수직을 했더니, 제가 이제 측정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2.0일, 가운데는 2.01이었고요. 가운데는 1.95, 바깥쪽에는 네, 1.82. 잠깐만요. 제가 한번 네, 세 군데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세 군데 다 체크했더니 네, 평균 내보니까 잠깐 평균을 넣어보겠습니다. 1.98, 1.98. 왼쪽은 1.98. 오른쪽 한번 더 재볼게요. 오른쪽 1.98. 네. 이렇게 딱 검사했어요. 이렇게 딱 검사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1.98, 오른쪽은 재보겠습니다. 2.01, 2.05, 1.84, 네. 1.88, 1.96, 1.96. 그럼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입력. 입력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좀 상담을, 아까 경동맥은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면 되고. 네, 이제 화면이 좀 보일 겁니다. 네, 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1.98이 나왔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96이 나왔습니다. 1.96. 네, 1.96 나왔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골격이라든지 무릎에 물 차는지는 금방 보여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 있으면 그 무릎에 이렇게 물이 보이거든요. 물이 빵 보이거든. 물이 안 차 있잖아요. 그래서 물 차 있는지, 뭐 골격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데 없어요. 네, 없어. 그럼 이제 평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평가를 쭉 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프로그램이요. 지금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서버단에 접속을 저희가 시켜야 돼요. 네, 서버단에 접속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뭐 잘은 모르실 수 있는데, 다 모든 프로그램 다 설치는 다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서버를 연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한의원이 등재가 되면 한의원별로 서버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 인테리어는 끝났는데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그래서 이사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구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1.98, 네, 오른쪽은 1.96 나왔고요. 그래서 평균이 1.97이 났는데 여기 맞죠. 여기 41세에서 50세가 평균이 1.91인데 이 논문에서 정상 대비 103%다. 그래서 90% 이상이니까 좋은 거예요. 양호. 양호. 그래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103% 양호하다. 네. 그래서 어, 뭐 만약에 아프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제가 뭐 어렵진 않죠? 어, 제가 이거를 장사꾼처럼 원장님한테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비급 매출을 낼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다 만들었어요. 네. 다 만들었고요. 원장님들이 편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비싸진 않아요. 네, 저희가 뭐 비싸게, 저희가 이렇게 원장님들이 아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비싸지 않잖아요. 그 원장님들 보면 알겠지만 저희 제품이 안 비싸잖아요. 안 비싸지 않나요, 저희가? 안 비싸요. 네. 근데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서버 단을 운영을 하면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제가 103% 나왔어요. 양. 만약에 그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 낮아. 주의. 85에서 94%는 주의. 만약에 75에서 83은 많이 감소. 65에서 74면 중등도 감소.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결과가 좀 달라져요. 예, 보시면 남자 여자를 했을 때 좀 달라집니다. 예. 봐봐요. 지금 남자로 했잖아요. 여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자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자로 하면 어? 갑자기 달라지죠. 여자로 했더니 아까 남자로 했을 때 남자로 했을 때 같은 결과예요. 근데 남자로 했을 때는 아까 혈관 나이가 43대 46세 수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자로. 똑같은 검사 결과인데 여자로 평가를 딱 해봤더니 혈관 나이가 확 많았어요. 그 다음에 무릎 연골이 46세. 예. 그래서 이제 46세고 연골 대비 동년 연골 대비해서 되게 높아. 예. 높아. 예. 높아. 네. 1차, 2차, 3차 실제 입력하고 평균값을 자체 어떻게 평균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용기 원장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용기 원장님이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평균값 입력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실제. 예. 직접 계산하는 건데. 그냥 수치를 직접 입력하고 아, 입력하는 거를 넣어달라고요? 중간. 아, 이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했어요. 어, 그 무릎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측정하는 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입력하게끔 편하게. 가운데, 중간 이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여기 입력, 근데 네. 아예 평균을 내지 말고 평균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 가지 입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예, 바꿀게요. 예, 바꾸겠습니다. 예, 제 이해했어요.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원장님들이 측정한 거 바로바로 넣게끔. 예, 바로바로 넣게끔. 음, 이 경동맥 같은 경우는 두 번 측정하니까 두 번에 넣게끔. 예, 예, 이해했습니다. 두 번에 넣게끔 요거는 두 번, 요거는 세 번, 이건 세 번. 오케이. 확실히 이해했어요. 제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네,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네. 그러면 더 편하죠. 네. 이해했어요. 만들 수 있어. 예, 예, 만들 수 있어요. 예. 아니,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계산기를 집어넣는 거는 쉬워. 네, 쉬워요. 예. 아이고,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분한테 그냥 설명할 때, 동년 대비해서 몇 프로다. 예.
그래서 좋다. 90% 이상이면 좋은데, 낫다. 이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처방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다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측정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컴백스로 하면 그냥 한 번에 측정이 되거든요. 네, 한 번에 측정이 되는데,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씨. 네, 이거. 네. 진짜, 30대가 너무 얇은,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데이터라서, 저도 이게 데이터라서 반박은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이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요 모집단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모집단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리적 오류는 잘 모르겠는데, 모집단이 적어서 그런 거고요. 네. 뭐 또 다른 뭐 논문이 나오거나, 그러면 뭐 아니면 진짜 맘 잡고 한 3천 명 대상으로 논문 쓰면 될 텐데, 이건 쉽지 않아서. 논문의 데이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배꼽이가 이제 원래 정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소위 원장님이 이제, 배꼽 아래가 더 낫지 않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카톨릭대 그 논문에 보시면 왜 배꼽 위에 하는지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기준으로. 네. 그래서 배꼽이 1, 2cm 위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체크를 해요. 네, 그래서 네, 피하 지방은 이제 피부에서 근육 사이가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근육에서 복부대동맥 전벽까지가 내장 지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mm 이내는 마른 체형, 10에서 19면 보통, 20에서 29면 복부 피하 지방 상태. 그렇죠. 뚜렷한 증가, 사실 많이 증가.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도 중요하고 체형, 뱃살 위주로. 네, 그래서 비만의 수치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 피하 지방에서 리니아 이바까지가 이제 내장 지방이고 피하 지방이고요. 이 리니아 이바에서부터 이 복부대동맥, 이 복부대동맥 팡팡 뛰는 게 이게 복부대동맥이에요. 이 전벽까지가 내장지방이에요. 네, 내장지방. 이렇게 보이시죠? 팡팡 뛰는 거. 이렇게 검은 거. 이게 이제 요 사이입니다. 내장지방 기준은 남자는 이제 40에서 46 이상이면 위험 구간, 60 이상이면 매우 위험.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여자는 요 수치예요. 네.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지방간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네, 이거 연결됐어요. 네, 연결됐고요. 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잴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재면 네, 저도 밥을 먹고 와가지고 가스가 많이 차 있네요, 지금. 네, 좋습니다. 딱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쟀어요, 제가. 재고 나서 네, 이렇게 딱 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부에서부터 네, 눈매까지 2.7에서 여기까지. 문제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쟀더니 저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2.8, 2.82, 내장 지방이 3.98이었어요. 3.98. 그리고 이제 2.82, 3.98.
2008이. 그 다음에 지방간도 이렇게 봅니다. 지방간은 요 컷에서 이렇게 좀 보는데, 전 지방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아니, 분고처럼 보이면 지방간이에요. 완전 되게 간단해요. 간이 상대처럼 보이면 건강한 간이고요. 간이 약간 분고처럼 보여. 그건 지방간입니다. 예, 지방간. 전 지방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상담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 하면 안 되고 남성, 복부 지방. 원래는 위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요거부터 먼저. 피하 지방은 아까 2.98. 네, 2.84. 2점, 까먹었네. 2.98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3.98. 뭐 3.9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확인했어. 뚜렷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네,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보시면 피하 지방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 요 사이니까. 아, 제가 잘못했네. 야, 제가 잘못했어. 어쩐지 29.8. 예, 진짜 어쩐지 내가 39.8. 어쩐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볼게요. 네. 아까 제가 2.98cm였고 29.8mm였죠. 미리수니까 지금. 네. 네, 보시면 복부 비만 증가돼 있고 지방간 뚜렷하고 높은 상태. 그래서 딱 보시면 예, 저 같은 경우는 BMI도 좀 있는 편이고 예, 그래서 복부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감량이 필요하다.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도 네, 수치는 높진 않지만 지방간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주의를 표하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은 평균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피하 지방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혈관 양호, 무릎 양호, 피하 지방 증가, 지방간 뚜렷함. 네, 약간 뭡니까 대사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장 지방이 그러면 이제 양, 관찰, 미역, 고역 이렇게 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초음파인데 위장은 간단해요. 두께 체크. 원래 5mm 이내가 정상입니다. 위는 이제 5mm 이내가 정상이고, 미염, 위궤양 같은 경우는 5mm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궤양 같은 경우에도, 그죠. 활동기, 치유기, 회복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활동기 초기에만 점막이 부어있어요.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위궤양은 활동기, 치유기, 회복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그렇죠. 그 다음에 S1, S2, H1, H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막이 부었을 때는 A1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내염 있을 때 초기에 막 부었을 때 퉁퉁 아프고 부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가 이렇게 A1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가 부었습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우리 구내염 있다고 했을 때 좀 회복되면 파열은 있지만 많이 아프진 않잖아요. 염증이 막 아프진 않잖아. 그런 단계에서는 두께 점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창 막 속이 많이 쓰리고 막 아프고 막 그럴 때만 부어 있고 나머지 회복기 때는 안 부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위축성 위염은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지만 병이 아닙니다. 헤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위 점막이 좀 얇아지고 쭈글쭈글해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진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두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5mm 이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임. 유문부 쪽 위주로 많이 봐요. 그리고 항상 두께도 유문부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위 질환의 8, 90%가 다 유문부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그렇죠.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면 어디 누르죠? 명치아래 누르죠. 명치아래가 바로 유문부예요. 네. 두께, 움직임, 그다음 위치가 원래는 간 아래 이 부분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간 자엽하고 유문부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떨어질수록 위하수가 심한 건데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두께 체크 5mm 이내. 5mm 이상이면 염증, 8mm 이상이면 많이 심한 거고요. 운동 1분에 3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 5, 6회 정도가 보여요. 네. 그다음에 위하수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그 내과 실습한 원장님들은 다 그 유문부 움직임 보신 거 아시죠? 그 한경 원장님도 보셨잖아요. 기억나죠? 유문부 움직임 실습 때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예. 잘 나죠? 이거 잘 보여요. 네, 유문부 움직임 꼬르륵 움직이잖아. 예,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2에서 5mm면 정상. 근데 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위험층 후 또렷한 비호는 이거는 이제 병원 가서 내시경 한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요 논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이 논문에 1분에 3회 이상이 나와요. 3회 이하가 나오면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미주신경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담저병 체기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위협 뷰가 보이면서 연동도까지 떨어졌으면 위험 위궤양에 좀 소화기능 떨어졌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움직임을 관찰해 주면서 움직임을 체크해 주면서 움직임까지 체크해서 당신의 소화력까지 얘기해 준다면 환자분들은 내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뭐 이렇게 뭐 침치료, 온열치료, 한약치료. 근데 추적은 나중에 이렇게 두께가 줄어드는지 운동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로 보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위하수는 보통은 이렇게 주문부 그 명치 아래 바로 있어요. 근데 늑골이 예각인 소음인분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소화력이 약해요. 음. 특히 소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소음인 같은 경우는 중안의 위치가 그 유무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명치 아래가 유무부거든요. 늑골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소음인들은 중안의 위치가 유무부 훨씬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쯤 놓으면 좋다라는 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식을 먹고 난 상태라서 그냥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간 바로 밑에 요 유문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간 바로 아래 가스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께 있는 부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움직임. 움직임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움직임이 나와요. 움직임 보일 텐데. 지금 움직였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움직인 것 같은데? 제가 화면 보니까. 움직였죠? 유문부.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보면 유문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잘 안 보이고요. 두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께 체크.
그래서 저 입고 있는 부분 체크합니다. 네. 저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 입고 있는 부분 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54였어요. 2.54. 2.54. 그 다음에 움직임도 네, 뭐한 2.54, 2.54, 2.57.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움직임. 보수는 있는데요. 보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윤곽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윤곽이 좀 안 그려져요. 예. 왜냐면 이거는 부채꼴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서 넓게 보거든요. 예, 컨벡스는. 근데 리니어는 이렇게 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예, 좀 한정되게 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위화수 없어요. 그다음 위 점막은 2.54.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칸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운동도 한 4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 소견이 나오죠. 네, 종합 소견을 보면 혈관 같은 경우는 43세 수준. 네, 괜찮다. 양호도 안겠다. 네, 그다음에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46세. 내가 46세니까 자기 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3%니까 양호도 안겠다.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29.8로 예, 증가 좀 높은 상태다. 내장 지방은 예, 39.8로 지방간 뚜렷한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위장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상태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예, 뭐 대사 쪽만 빼고는 체중 관리, 대사 쪽 이런 것만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2부 하겠습니다. 2부. 네. 2부. 2부. 네, 2부. 어, 여기 원장님들 중에서 그 내과 초음파 하면서 실습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뭐 위 측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지방간도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뭐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엄청 고난이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솔직히 막 감별해야 될 게 있는 게 감별할 게 없어요. 네, 감별할 게 없습니다.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한의원에서 운영을 하면 될까라는 거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죠. 네. 보자고요. 네. 음, 어, 보자고. 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음, 어, 이제 뭐 혈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혈관부터. 네, 혈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고, 혈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여기 꺼놓고 얘기해요. 제가 혈관 얘기하고, 네, 무릎 연골 얘기하고, 네,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 뭐 동맥경화관, 뭐 이런 게 이제 막 생겨서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막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강의할 때 원장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뭐 그렇게 여론에서 보면 뭐 ADL이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긴다, 죽상경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100% 사실이 아니에요. 100%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 원래는 자기가 자기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원래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근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막 이동 통로니까 수용체 막 이동 통로니까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네, 필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근데 우리 몸에서 정소, 난소, 부신 같은 경우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기에서는 자기가 자기 거를 다 못 만들어내요. 부족해.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서 갖다 줘요, 원료를. 뭐요? ADL을 만들어줘요. ADL을 만들어줘. ADL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정소, 난소, 부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ADL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있는데 ADL이 높은 거는 선천적인 거, 선천적인 거. 그래서 유전적인 거, 선천적인 거. 예. 이게 부모 뭐 자기 조상이 뭔가 기아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DL이 높다라는 거는 원래 20대도 막 30대도 막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엄청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자기 조상이 기아에 시달렸던 거. 예, 기아에 시달리니까 왕창 만들어내는 거지. 예, 조금만 있어도 많이 왕창 만들어내. 왜냐하면 자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 유전자가 숨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ADL이 엄청 다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젊은데 ADL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ADL이 죽상경화를 일으키냐? 정확하게는 ADL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ADL은 원료예요, 원료. 근데 이게 떠다니는데, 그쵸. 정소, 난소, 부신밖에 얘를 갖다 못 쓰니까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떠다니다가 혈관벽이 손상을 입거나 혈관이 노화가 되면 그 부분에 침착이 됩니다. 침착이 돼서 동맥경화, 죽상경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때를 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상경화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ADL의 단독 문제도 아니고요. 예. 혈관에 같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주 손상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혈관벽이 손상을 좀 자주 있거나 혈관이 노화가 된 사람들, 예, 혈관벽이 좀 두꺼운 노화가 된 사람들은 그렇죠. ADL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예, 좀 가야죠. 그래서 죽상경화반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혈관 노화, 자율신경 이런 거는 되게 우리 한방이잖아요. 한방. 그래서 이런 걸로 되게 관리할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무릎의 연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릎 연골 하면 이제 반월판 연골이 있는데 반월판 연골은 대부분 찢어지면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반월판 연골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왜냐? 수술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짜그리는 게 있어요. 반월판 바로 위에 있는 게 대퇴연골이거든요. 대퇴연골. 해서 오히려 대퇴연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반월판 연골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가 뭐예요? 대퇴연골이 얼마만큼 두껍고 쿠션 역할을 잘하는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장지방,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체중 관리가 하는 분들 보면 이런 거 같이 얘기해주면 당신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성인병도 같이 예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이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 번씩은 검진을 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맥도 이렇게 검진을 하겠지만 이런 초음파로 이런 세 가지 두께, 움직임, 위치 이 정도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상담만 해주면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단순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이제 환자를 이해하고 이제 치료 연결 도구로 만드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수치. 이 수치를 의미를 부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증상을 연결하고,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증상 연결하고 치료 계획 세우고 재검사까지 유도해서 재검을 통해서 오게끔. 네.
그리고 한의원에 이런 검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어, 약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치과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치석이 있는지 아니면 이빨이 좀 어떤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러면 전화 걸고 막 그렇게 오라고 해요. 그러면 오잖아요. 또 와서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안 좋은 부분도 치료를 하는데 한의원은 너무 그게 약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내가 한약 먹고 치료했어. 네, 치료했어. 어.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언제 한번 도시 오라고 얘기 안 하거든. 이런 검진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요거 검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혈관, 무릎, 지방, 그렇죠. 소화기,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량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네, 또 오라고 하기가 편하죠. 체중재라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검진하고, 지난번보다 내상제형이 좀 더 많아졌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 상태를 이해하고 네, 치료비를 설득하고 이제 재검사로 이제 변화를 확인시켜주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검진의 목적은 환자가 환자 몸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이제 경동맥 검사하고요. 순서는 제가 추천한 순서는 경동맥 검사하고 대퇴연골 검사하고 네, 그다음에 위장. 네, 위장 초음파로 네, 한번 봐주고 그다음에 피하지방, 내상지방 확인, 마무리. 이렇게 하면 딱 돼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숙달이 된 분들은 한 4분, 네. 정말 빠른 분들은 한 2분, 그다음에 조금 천천히 하신 분들은 7, 8분 정도 걸릴 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작 전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스토리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 혈관, 무릎 연골, 위장 상태, 지방 측정 해서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결과지 나오면 아까 했던 포인트로 중요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치료 할 부분을 연결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그다음에 수치 확인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증상과 연결을 해요. 요즘 뱃살이 좀 많이 쪄져 있죠? 이렇습니다. 혈관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있는 분 계시죠? 당신의 혈관이 이렇습니다. 요즘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무릎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치료 방향과 하면, 예, 그렇죠. 환자분들이 납득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동맥 같은 경우는 양호할 때는 뭐 좋다. 혈관의 벽이 좋다. 그래서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수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이것만 조절을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만 조절하자. 그렇죠. 특히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만 조절만 잘하셔도 된다. 네. 뭐 주의 단계가 있다. 좀 두꺼워져 있다. 그러면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관벽을 좀 보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혈관이 노화가 좀 덜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플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쪽 검진도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면 이제 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좀 요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특히 IMT는 내장지방, 예, 그렇죠. 내장지방, 지방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 또 이게 같이 맞물어지는 겁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ADL이 높은 거는 왜 생기냐?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먹으면 ADL이 낮아져.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방이 많아. 네, 내장지방,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연관이 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혈관도 많이 또래보다 노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비만까지 있으면 이 사람은 위험이 되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혈관이 건강하든 혈관이 젊든지.
아니면 지방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쫙 올라가는 거죠. 이 증상들이. 예. 그래서 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뭐 대퇴연고 같은 경우에서도 대퇴연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체중과 특히 비만 같이 연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 뭐 정상 범위면 뭐 관리 잘 하셔라. 그다음에 근육만 보강하고 튼튼하게 하면 된다. 연골이 감소되면 무릎 쿠션이 얇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연골 보강, 관절 보강이 필요하다. 만약에 골극이 있거나 관절이 좀 물이 차 있다면 요거는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봐서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연골 보강이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를 좀 해드리게 설명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복부지방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의원에 많이 와요. 소화기가 안 좋으면 양약 먹는 기보다는 소화기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한약 먹어서 근본적으로 보강을 하는 니즈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맥 맥도 잘 짚어야 되겠지만 맥뿐만 아니라 초음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주고 보여준다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어떤지, 운동은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보통 이제 약을 쓸 때도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제 염증이니까 황련, 이런 계통. 그렇죠. 그다음에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 이제 부교감 신경을 높여줘야 되니까 뭡니까? 인삼 건강 생강 사인 백두구 뭐 이런 약재들 부교감 약재들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연동 운동이 떨어져 있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사람들은 진피 생강 지각 이 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봐요. 네. 그다음 위아수 이런 것도 좀 체크해서 체액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또 복부위양 같은 경우에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데는 말라도 체형적으로 뱃살만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피하 지방은 약간 체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형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은데 배만 유독 있는 사람들은 배에 피하 지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형과 막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대사죠. 네, 대사. 그래서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간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내장 지방도 높고 지방간도 있으면 많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만 높다? 그럼 이제 요거 좀 관리 요하. 지방간만 있다? 관리 요하. 근데 같이 맞물려 있다? 정말 관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혈관도 노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죽상경화는 심혈관 질환 부족 그런 사람들이 심혈관이 쫙쫙쫙 생겨 내장 지방도 많고 지방간도 있다. 아, 이 사람 AD에 높겠네. 그렇죠. AD에 당연히 높죠. 많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혈관 노화도 많네. 혈관 죽상경 무조건 생기겠는데 혈압도 높네. 아, 그럼 혈관벽이 계속 손상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부스터죠, 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료 상담에서 혈관 노화가 있고 내장지방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내장지방 감소, 수면 스트레스 뭐 이렇게 치료 연결을 하고 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혈관 얘기와 혈관 노화와 내장지방 이런 얘기를 같이 맞물려서 그런 대사가 혈관까지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좋아요. 무릎 연골이 얇고 체중 많고 복부의 비만이 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연골 얇다라는 거는 쿠션이 작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예, 조그마한 충격에도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구나 체중까지도 많이 나가면 더 쿠션이 얇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중 감량과 연골 보강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좋아요. 소화불량이 있는데 위 연동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몸 알아기가 좋죠. 그래서 연동인도 떨어져서 지금 정체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담적병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졸리고, 예, 나른하고, 그 다음에 뱃살이 자꾸만 찌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잘 붓고, 살이 잘 찐다. 그렇지 않냐? 어떻게 알았냐? 이래서 그렇다. 예, 이렇게 쑥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검사, 몸은 되게 안 좋은데, 검사 결과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검사에서는 좋지만, 예. 그러나, 어, 그렇죠. 다른 부분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엮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엮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접수실에서는 스토리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오늘 원장님께서 혈관, 혈관벽에 누가 무릎에 연골 나이, 그다음에 소화기의 상태, 그다음에 복부에 있는 지방 이런 거를 체크해서 점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너무 의학적으로 지 말고 그냥 예, 혈관 중요한 포인트 혈관, 무릎 연골, 소화 기능, 지방 상태 이런 거 체크하겠다 이렇게만 딱 얘기해 주면 딱 됩니다. 그래서 풀어내고요. 그다음에 뭐 검사할 때는 환자분한테 설명하면서 여기는 혈관 나이, 혈관벽을 체크해서 혈관 벽의 두께, 노화를 체크할 거고요. 무릎 연골 두께를 체크해서 무릎의 연골 나이를 측정할 거고, 연골 상태, 연골 나이별, 그다음에 연골 동률 연골의 몇 프로인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드릴 거고, 위장의 연동운동이라든지 소화기능, 지방 이런 부분도 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그 각각의 상담에 따라서 설명하고 또 상담의 주소증과 연결을 시켜서 또 치료라든지 비급여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IMT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포인트, 네, 대퇴연골 이런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 제가 그 자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는 다 한번 보세요. 네, 내장 지방은 이렇게, 위장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검사 네오멘트는 3개월 정도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특히 혈관벽 두께랑 복부지방 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지금 통증 변화를 좀 보면서 연골 상태, 관절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빨리빨리 좋아지니까 2주 후에 4주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라든지 붓기라든지 연동운동 상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이제 약 복용할 때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검진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예전에는 한약 먹으러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진 받아서 검진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비급여를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못하시겠으면 그냥 기존에 비급여를 냈던 한약을 드셨던 분한테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내서 오라고 해서 검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게 비급여를 잘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초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검사해서 한번 던져내면 나도 이거 걱정했었는데 사람마다 불안 포인트가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에 불안 포인트가 있으면 걱정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 또는 자기 가족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이 수술하신 분들 같은 무릎에 대해서 불안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풀어내서 이런 치료, 관리, 비급여를 쭉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진은 병을 찾으라, 제가 원장님한테 병 찾으라고 안 하고요. 그냥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어, 한약, 비급여, 이런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측정과 진단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 부분은 약하니까. 비만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소화기 안 좋은 사람 많잖아. 연골 안 좋은 사람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왜 무릎 보강이 필요한지, 혈관 보강이 필요한지, 관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좀 질문 주시면 좀 질문에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요 PPT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각 단톡방에 위에 바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예. 그 녹화본 공유는 왜 못하냐면 좀 뭐, 예, 좀 이게 공격받을까 봐 그래요. 예, 예. 그건 오늘 준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여기에 포함 안 시켰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5가지 검사는요, 원장님들이 정말 하기 편하고 정말 필요한 거, 비급여를 잘 뽑을 수 있는 거 리스트를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하려면 다 하죠. 뭐 신장도 하고 간도 하고 전립선 부인과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려면 원장님들 고재철 원장님은야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시니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못해요. 여기까지 하면 아 나 안 하고 말래. 이거 안 해. 전립선까지 할래? 나 안 할래. 예,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 뭐 검진하는 방법은 제가 다뭐 실습 때 알려드리거든요. 전립선 빈혈이. 예. 실습이요? 예. 제가 지금 매주 토요일은 제가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 상황을 한번 봐봐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오전반, 공보이반이라고 해서 오전반을 만들었고, 오전반. 그렇죠. 오전에 11시부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6시 반에 1반 하고, 9시에 2반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9시간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과라서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요. 또 다음 주는 추나 강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 그 다음 다다음 주는 뭐 자기장, 뭐또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꽉꽉 사가지고 좀 봐야 돼요, 제가. 실습할 거를 제가 좀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아유, 아유, 그렇죠. 현상 유지. 네. 현상 유지가 포인트죠. 네. 현상 유지. 그래서 검사를 무릎 연골하고 INT만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사를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무릎 요거는 세 군데를 근데 이거 너무 많아 원장님들이 너무 체크할 부분이 많으면 이게 번잡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 힘드시죠 원장님들이. 아 요거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달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측 이렇게 세 군데.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하나만 해도 되지. 요거는 하나만 해도 되죠. 경동맥은 경동맥은 하나만 해도 되겠죠. 아니, 조영기 원장님한테 좀 물어본 건데 제가. 조영기 원장님 경동맥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세 칸을 만들어 한 칸만 입력해도 그게 뭐지? 세 칸을 만들어 한 칸만 입력해도 말이 어려운데 세 칸을 만들어도 한 칸만 입력해도 계산돼도 아 입력 칸이 세 칸이더라도 그러니까 중간 가운데 이렇게 세 칸을 입력하더라도 한번 머리를 짜놓을게요. 아 이거 어렵네. 아, 이거 평균값 평균값은 4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냥 평가만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세 칸을 넣을 수 있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좀 구도를 해야 되나? 음.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요거는 한번 공지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서버 작업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원장님들이 예,
뭐 원하시는 분들 쓰실 수 있게 예, 하는데 나중에 공지를 좀 해드리고 서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세 군데를 어떻게 한다는 측정자가 달라지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원장님 말이 맞아요. 이세 군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봐봐요. 아까 이제 95% 이상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그렇게 크게 넘진 않습니다. 뭐 95에서 100, 105%이 정도 사이가 되는 거지. 그쵸?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100%인 사람이 100%였던 사람이 60%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이석태 선생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같은 연령대에서 몇 퍼센트냐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70% 나오진 않는다. 100%가 나올 사람이 70%가 나오진 않는다고. 100% 나와야 되는 사람이 95, 96, 요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70까지는 못 나온다고요. 70, 80은 못 나와. 네, 원장님이. 손을 심하게 이렇게 떨지 않는 이상, 이렇게 떨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뭐 다 검사하시면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입력해도 나와요. 검사 결과가. 그래서 아 나는 경동맥 하려면 경동맥은 나오고 무릎만 경동맥 무릎만 그것만 나옵니다. 검사 결과는 나머지는 안 나와. 나오질 않아요. 네. 빈칸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리니어 초음파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경동맥 무릎 예, 그렇죠. 피하 지방은 정말 잘 체크가 되고 예. 근데 내장 지방은 보통 아니 보통 그 리니어가 최대 5cm 정도가 이제 거의 닿는 거라서 피하 지방이 뭐 예를 들면 3cm, 내장 지방 한 4cm, 5cm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리니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위장의 두께는 표층 부분은 측정이 잘 되는데 그 심층 부분이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위장이 두께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부분만 체크가 돼요. 위가 있으면 이 아랫부분 체크가 안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추나가 추나 강의 추나요. 7월 26일 날 할 생각인데 그것도 지금 생각이 이거 나중에 이거 원장님들이 그 실습 세미나 좀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실습 세미나도 좀 하고 싶으세요 원장님들? 저희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거 봤는데 혼자서 잘할 것 같으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나는 실습해가지고 요 5가지 측정을 좀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프로그램 모드식으로 처음에 몇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구성하시면 될까요? 저 이해를 못했어요. 초스 원장님. 이해를 했어요. 모드식으로 몇 개만 선택해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예, 그거 한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해했어요. 그 원장님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쉽게 저희도 쉽게 구현을 못하는 게, 예, 그죠. 원장님들이 예, 그 원장님마다의 다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예, 저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되게 좋은 그거 같아요.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습 같은 거 하면 좀 필요한가요, 실습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실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실습 강의, 아니, 추나 실습 말고요. 추나 실습 말고, 어, 내과 초음파 실습도 자주, 내과 초음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예. 아니야,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실습만 또 할까 생각이거든요. 그냥, 뭐 5가지만. 네. 제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낮에도 일을 해요. 저 낮에 일하거든요. 낮에 일하고 막 하니까, 거의 강의도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예. 좀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좀 반영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한번 좀 선보여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열심히 살아야지 원장님들이 편하지.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